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어떤 문화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책 읽기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 나열해보니까 모든 문화생활을 다 좋아하는 것 같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시회가 있으면은 제가 관심 있는 작가가 있으면은 가서 꼭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 조금 안 좋은 마음들이 그림을 보면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려면은 그 그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대적 배경도 알고 왜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까라고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이 그림은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 붙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고 어떤 논란이 붙었을까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그 그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영상 보고 오늘 배울 영어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Proceed in such a way that the availability of the remaining energy decreases. In all energy exchanges, if no energy enters or leaves an isolated system, the entropy of that system increases. Energy continuously flows from being concentrated to becoming dispersed, spread out, wasted, and useless. New energy cannot be created, and high-grade energy is being destroyed. An economy based on endless growth is unsustainable.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단순히 와, 굉장히 조용하고 서정적인 농촌에서 여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논란이 이 그림에 마구 붙어 있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림을 그림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람을 했다면 이런 논란이 안 붙었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사회에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의 분위기에 맞게끔 이러한 논란이 붙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명작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죠. 밀레 이삭 줍는 여인들의 명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양한 영어 표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 오늘 전시회 박물관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림을 하나 영어로 감상하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조금 더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 짧게 보고 바로 그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Proceed in such a way the availability of the remaining energy decreases. In all energy exchanges, if no energy enters or leaves an isolated system, the entropy of that system increases. Energy continuously flows from being concentrated to becoming dispersed, spread out, wasted, and useless. New energy cannot be created, and high-grade energy is being destroyed. An economy based on endless growth is unsustainable.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 in what language? In English.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정말 뒤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그림이 나와 있네요. 밀레 라는 작가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식 잉글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그래, 밀레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영어로 따로 표현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한국말로 된 제목은 영어로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업에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면서 더 재밌고 신나게 영어의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 그림은 이제 딱 앞부분은 굉장히 딱 보면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에 붙은 논란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각자 자신만의 생각들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논란이 붙은 건데,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와, 정말 색감이나 이런 거를 잘 표현했다. 그리고 어떻게 딱 이렇게 원근법에 맞춰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크게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조그맣게 그렸을까?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그림을 봤는데, 와, 이 논란을 보면서도 정말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되게 놀랐어요. 뭐 그림이 이 정도까지 논란이 붙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그림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시회 같은 데 가시면은 그 왜 설명해주는 언어별로 이렇게 귀에 꽂아서 듣는 거 있잖아요. 꽂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그림을 감상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림 모두마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엔 설명이 오디오 설명이 되어 있고 어떤 그림 되어 있지 않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시면은 이제 듣고 그거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때 영어로 된 설명이 나가기도 하고요. 한국어로 된 설명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전시회나 박물관 같은 데 갈 기회가 있다고 하면요, 한국말로 된 것만 듣지 말아 보시고 한번 영어로 된 것도 그래, 내가 오늘 한번 영어 공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단어 몇 개만 알아도 우리는 의미를 유추시킬 수 있으니까, 또 추론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게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어 듣기
듣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단어를 알고 듣는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영어에 대한 거리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요. 그냥 무식하게 무작정 영어로 많이 듣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영어를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운영되는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가셔도 되게 많은 좋은 작품도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날씨도 따뜻해지고 여러분들이 막 야외 놀러 가고 싶고 이럴 때 잠깐 산책할 겸 해가지고 갔다 오면은 그날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풀릴 거예요. 자, 영어로 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제목은요. Gleaner, Gleaners, Gleaners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바로 하면은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glean 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서 얻다, 모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er 이라는 모모를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을 줍는 여인들, 이삭을 줍는 사람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The Gleaners가 되는 겁니다. 두 페이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던 것 같이 우리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 쭉 읽어본다는 의미는요. 스캐닝한다 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영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그냥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어보는 거예요. 자꾸자꾸 읽고 자꾸자꾸 반복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상승될 수 있는 거니까 반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겨우면 절대 안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반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습득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Gleaners is an oil painting by Jean-Francois Millet, completed in 1857. It depicts three peasant women gleaning a field of stray grains of wheat after the harvest. The painting is famous for featuring in a sympathetic way what were then the lowest ranks of rural society. This was received poorly by the French upper class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습득을 하고 다시 한번 문장과 문장 사이들에 나와 있는 의미들을 천천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봤던 문장들은 만약에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박물관 갈 일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자, 볼게요. depicts. 요거는 이제 문장 그대로 가지고 온 단어들입니다. 뭐 이게 원래의 s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장에서는 그 그림이라고 하면서 단수를 주어로 받았기 때문에 그 문장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단어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depicts. depicts. 그림으로 그리다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depic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뭔가 그리다 묘사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림으로 그렸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림으로 그리다 묘사하다. 이 그림은 뭐뭐를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요. 그 다음 pea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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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작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g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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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 줍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고요. 왜? 이거 지금 이삭 줍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 sympa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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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동정적인, 동정어린이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단어를 가지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apathy, 그러니까 P-A-T-H-Y라는 요 단어가요. 감정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sympathy라고 사용이 되어 있을 때는 뭔가 감정인데 그 감정이 동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pathy라는 연결형이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이제 고통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앞에 뭐가 접두사가 어떤 단어가 붙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감정적인 게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그 pathy, 감정이나 고통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는 접두사는요, 뭐가 없다, no, non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없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apathy, 얘는 무관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바로 방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sympathy, 동정 또는 연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동정을 하고 뭔가 이 소장록 여인들에 대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의 땅이 없는데 수확을 하고 남은 떨어진 이삭을 하나라도 줍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표현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동정심도 느껴지고 연민도 느껴진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감정과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anti 또는 antipath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반대하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연예인한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팬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안티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똑같은 접두어예요. 그러면은 anti 또는 anti가 붙어 있으면은 뭐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에 대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반대니까 완전히 강한 반감을 표시하는 이 단어가 바로 antipathy입니다. antipathy. 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요. empathy. 감정이입, 공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입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empathy라는 단어를 쓰겠죠. 동정은 아까 뭐였죠? sympathy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에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어떤 단어라고요? 동정에 관련된 단어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leaners는요, the Gleaners는요, 이제 이삭 줍는 여인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Gleaners is. 왜 여기 is예요? 이거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마지막이 뭐를 끝나도 복수를 끝나도 이 그림의 제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s라고 우리가 붙이는 겁니다. An oil painting. oil painting은요. 유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Oil painting by Gianfranco Millet. 밀레라는 사람이 그린 이 이삭 줍는 여인, 이 유화는 completed.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언제 완성된 거예요? In 1857. 언제? 1857년도에. 자, 숫자 읽을 때는요, 두 자리씩 이렇게 띄어서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857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나는 그냥 정말 정 그대로 읽어보고 싶다. 1857이라고 있는데, 사실 연도를 표시할 때는 2000년대 세대 뭐 이렇게 2001 이렇게 읽으면 2001년이라는 거 우리가 딱 알아들을 수가 없어. 2001 이렇게 읽지만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천 단위 수가 0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대부분 1857이라고 읽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요. 특히 연도수에 있어서는 그냥 이거는 말할 때 사람들 습관 중에 하나인데 1857이라고 읽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depict 아까 뭐였죠? 그림을 그리다 또는 그림으로 묘사하다 라는 말이 있죠.
당연히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 depict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it는 요 그림 자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It depicts 뭐를 이제 막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냐면은요. Three peasant women gleaning a field of stray grains of wheat after the harvest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선 우리 peasant는 아까 이미 우리가 습득했던 단어 중에 하나죠. 소장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어떤 소장농 여인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woman 이 단어 보세요. 여기에 WOMAN으로 사용이 그러니까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한 명의 여자만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요. man이라고 썼을 때 MAN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은 한 명의 남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로 우리가 다시 표기를 했으면은 한 명 이상 2명, 3명 또는 4명의 여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게 남자도 man과 man 다른 거죠. man, M-A-N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 한 명의 남자를 의미하는 거고 M-E-N으로 표기하면 한 명 이상의 남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보습니다. gleaning은 아까 봤던 이삭 줍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A field of stray grains of wheat after the harvest. 어떻게 한다고요? 이 field에서 이렇게 큰 필드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을 harvest가 끝나고 수확이 다 끝나고 떨어져 있는 위트들을 막 주순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The painting is famous for 이 그림을 갖다 우리가 그냥 painting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Painting is famous for 되게 유명하대요. 뭐로 유명하냐면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sympathetic way. 동정심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동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What were then the lowest rank of rural society. 자, 여기는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잠깐 발음이 꼬였죠? 발음이 조금 힘든 거예요. 왜? L로 시작했다가 R로 시작했다가 또 막 R로 시작했다가 S로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발음들이 어떤 발음들이에요? L, R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우리의 막 혀를 막 꼬이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발음만 여기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owest는 제일 낮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일 낮은 rural는 여기가 지금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그쵸? 시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rural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사실 농촌 사회였기 그러니까 농업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rural society라고 부르는 거고요. rank는요. 1등,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 랭크를 나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국말로도 똑같아요. 계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랭크, 두 번째 랭크, 세 번째 랭크에 따라서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계층, 세 번째 계층 이렇게 나눠진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peasant woman이라는 거는 이 계층들은 되게 그때 당시에 농촌, 농경사회에서도 굉장히 낮은 층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땅이 없고 남들이 다 수확한 곳에 와서 남은 걸 주워갔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제일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겠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는 우리가 발음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Lowest rank of rural society. 자, 요게 발음을 제일 잘 하셔야 되겠네요. R 이렇게 됐으니까 rural 할 때 ru에서 rural로 넘어갈 때 혀가 절대로 입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왜? R이잖아요. L이 아니고 R이기 때문에 여기 발음 같이 한번 해볼게요. Lowest ranks of rural society. 한 번 더. Lowest ranks of rural society. 마지막 한 번 더. Lowest ranks of rural society.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을 표현을 한 거죠. This was received poorly. 받아들여졌대요. 누구한테? 프랑스의 높은 계층 사람들한테는 poorly. poorly가 가난하게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하나씩 자세하게 또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살펴본 문장, 우리는 다 이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딱
처음과 같은 속도로 읽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주세요. The Gleaners is an oil painting by Jean-François Millet, completed in 1857. It depicts three peasant women gleaning a field of stray grains of wheat after the harvest. The painting is famous for featuring, in a sympathetic way, what were then the lowest rank of rural society. This was received poorly by the French upper classes.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도 아까 여기를 조금 많이 연습을 하니까 어때요? 조금 읽는데도 괜찮았죠? 수월했죠? 아주 잘했습니다. 힘든 발음일수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정말 유창한 발음을 뽐낼 수 있으니까 도전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틀리게 발음하는데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틀린 거를 고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발음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영상을 잠깐 보고 바로 돌아와서 그림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